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누구나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지만 실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인연보다도 시기와 상황이 맞는 평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쯤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더라도 그 배경에는 단순히 적절한 타이밍이 작용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가족을 예로 들자면 4명의 누나 중 2분이 각자의 사연 속에서 다시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누나들에게 조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강연과 경험을 통해 지금은 당당하게 이 사람을 만나보라 또는 아직은 결혼을 재고해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부유하거나 반대로 너무 빈곤하면 서로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족 재산에 기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시댁의 재산에 의존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 역시 반드시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경제적인 결합을 넘어서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고민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배우자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말을 빌리자면 친구란 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나이대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담과 슬픔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애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결점이나 부담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부담과 무게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재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짐을 봤을 때도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자 배우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약점, 부담, 슬픔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감정이 없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그 관계가 지금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소한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상대의 짐을 전적으로 떠안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책임 분담이 가능한 관계인지 살펴보세요. 더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모님의 등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강인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등이 어느 날 문득 허약해 보이는 순간, 엄마의 손가락 마디가 오랜 가사노동으로 굳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취약함, 희생, 고통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의 도움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짐을 요구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깊숙이 얽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능력, 정신적 능력, 내적 능력, 건강한 자존감, 연대의식,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특히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종종 상담을 통해 만나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강점과 매력에 이끌려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남편과 결혼한 한 여성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와 우울함으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 즉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강점이나 화려한 면모가 아닌 약점과 취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이나 가족 모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상대방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서로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서로 다른 관심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어요. 남편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배우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단순히 우리의 현재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꿈과 열망,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꿈을 비웃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 해결 능력도 장기적인 관계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부부도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필요할 때 타협할 수 있는 유연성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파트너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본래 감정 표현에 서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성격이었죠. 초기에 이들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을 아내는 무관심으로 해석했고, 아내의 감정 표현을 남편은 과잉 반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더 자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고, 아내는 남편의 침묵이 꼭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현재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벽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가치관의 일치입니다. 돈, 가족, 종교, 교육, 경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저축과 재정적 안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현재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모든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년 후에 자신을 어디에서 보고 있나요?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노후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등의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가치관이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차이는 관계의 다양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가치관에서 심각한 충돌이 없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관계도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단순히 한 개인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문화와 역동성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은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가족 배경에서도 건강한 관계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경계를 설정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2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그가 자신에게는 매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무례하고 통제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가족 내 역동성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파트너의 가족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의존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관계에 제3자의 간섭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단절된 관계는 미해결된 감정적 문제나 애착 장애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관계는 부모를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적인 삶에서의 호환성도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 습관, 일상적인 루틴, 여가 시간 활용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지만 지속적인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밤형 인간이라면, 또는 한 사람은 깔끔한 환경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다소 무질서한 환경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상적인 차이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관계를 위해 기꺼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부분은 성적 호환성입니다. 건강한 성적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 욕구, 선호도, 표현 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뭔가 불편함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불안이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진정한 경고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단순히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핵심 가치, 협상 가능한 부분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자신의 애착 스타일, 그리고 관계에서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찾는 많은 특성들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필요, 두려움, 그리고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부모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패턴을 성인 관계에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친밀감을 회피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파트너에게 끌릴 수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파트너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의존성이나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과거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친밀감을 추구하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자기 이해는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파트너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패턴과 기대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관계나 완벽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며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함께 겪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건강 문제, 그리고 서로의 성격과 관심사의 변화까지. 그들에게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과 여러 번 결혼했어요.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매번 새롭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결혼이 단순한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헌신하는 여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현재의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헌신과 책임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력의 변화, 가족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스트레스와 역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관계의 지속성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와 관점의 차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기 비난이나 타인 탓하기에 빠져 부정적인 감정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의 차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데이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좌절,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가치관의 공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가치관이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관련된 핵심 가치관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많은 부부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양육 방식, 교육관, 훈육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를 넘어 깊은 개인적 가치와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 관리에 대한 태도도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안정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현재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재정적 독립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인 소비 습관부터 주택 구매, 투자, 은퇴 계획 등 모든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신념도 마찬가지로 깊은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세계관과 도덕적 기준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잠재적인 갈등, 영역을 미리 파악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5년 후에 자신을 어디서 보고 있나요? 가족과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나요? 종교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등의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가 처음부터 모든 중요한 주제를 완벽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이나 다른 활동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때로는 자기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의도적인 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가 실제로 우선시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파트너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열려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비판이나 피드백에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과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성장에 대한 열린 태도는 장기적인 관계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겸손함과 결단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잠재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심각한 문제나 변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변할 거야 라는 희망만으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종종 실망과 좌절로 이어집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원하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결혼은 책임과 헌신을 수반하는 진지한 결정이지만 그것은 또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서로의 회사를 즐기며 웃을 수 있는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들에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리는 서로를 웃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유머 감각은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유형의 유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유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의 관심사, 함께하는 활동,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성취를 축하하는 기쁨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은 관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과 긍정적인 경험은 관계의 감정적 은행 계좌에 저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존 다트만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하나당 최소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친절한 말, 감사의 표현, 칭찬, 애정 표현,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려운 시기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유사성이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존중하고 즐기며 함께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는 헌신의 수준입니다. 헌신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넘어 관계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투자와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과 지속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헌신의 수준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의 높은 수준의 헌신은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 헌신의 부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관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신의 수준은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어려운 대화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 등이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도 헌신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이 관계에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이 단순한 말이 아닌 일관된 행동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헌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헌신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계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좋은 배우자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여러분의 독립성과 개인적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치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역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용납하거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나 자기 부정이 아니라 서로의 온전한 자아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여러분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관심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격려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모두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다른 관계나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러한 대우를 파트너에게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대우를 관계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또한 관계에서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적인 정체성, 관심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기 돌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기반 위에서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안정, 가치관의 일치, 소통 방식, 갈등 해결 능력, 가족 관계, 성장에 대한 태도, 헌신의 수준, 그리고 자기 사랑과 존중 등 다양한 측면들이 장기적인 관계의 성공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춘 파트너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관계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장해야 할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장수 부부들은 관계의 비결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결정을 매일 새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혼이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노력의 연속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헌신,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우자 선택은 단순히 옳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옳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특성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역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른 성격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완하며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이는 부부도 소통 방식이나 갈등, 해결, 패턴의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더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느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계 내에서의 역동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버전의 나 자신이 되는가? 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행복이나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약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은 시간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데이트나 첫인상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격, 가치관, 그리고 관계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다양한 상황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여행,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경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상대방의 반응, 행동 패턴, 그리고 여러분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성격과 대처 방식은 압박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좌절, 실망, 비판 또는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더 깊고 진실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우자 선택은 단순한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색과 발견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이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기의 열정과 매력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장밋빛 안경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과거의 상처나 실망으로 인해 지나치게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한 파트너 선택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잠재적인 문제나 불일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특히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와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차이나 불일치가 반드시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차이점은 관계의 다양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행동이나 패턴은 미래의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러한 레드 플래그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레드 플래그에는 통제적이거나 조종적인 행동, 일관된 존중의 부족, 분노 관리 문제, 책임감 부족, 기만적인 행동, 그리고 중독이나 다른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거나 도움을 구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개인차나 성격 차이를 넘어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상적인 선호도, 관심사, 소통 스타일 또는 에너지 수준과 같은 영역에서의 차이는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맞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삶의 다른 우선순위나 목표로 인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경력에 집중하고 싶은 시기에 있고, 다른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시기에 있다면, 이러한 타이밍의 불일치는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특성과 두 사람 사이의 호환성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단계, 우선순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솔직한 대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타협과 조정의 의지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관과 논리,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순전히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지만 동시에 감정이나 열정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이는 마음과 이성이 함께 작용하는 통합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직관은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지만 이를 비판적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자각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며 이를 더 넓은 맥락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머리로만 결정하거나 가슴으로만 결정하는 것의 함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전히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관계의 감정적, 직관적 측면을 놓칠 수 있으며 반대로 감정에만 의존하는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호환성이나 잠재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관계에 너무 깊이 몰입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패턴이나 문제를 볼 수 있으며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배우자 선택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조언은 유용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 필요, 그리고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함과 용기는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측면은 운의 요소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하고 노력하더라도 모든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와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며 예상치 못한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는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의 과정으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우자 선택은 단순한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과 지속적인 노력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옳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운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두 사람의 의식적인 선택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6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경력의 변화, 여러 번의 이사, 자녀 양육, 건강 문제,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죠. 서로를 만나게 되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관계도 변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배우자 선택이 단순한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헌신하는 여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선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고 관계에 헌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며 함께 더 나은 버전의 자신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주로 상대방의 특성과 자질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관계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파트너가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자신의 과거 경험, 가족 역학, 애착 스타일, 그리고 관계에서의 패턴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으로 인해 성인 관계에서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배운 소통 방식이나 갈등, 해결 패턴을 자신의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더 건강한 관계 선택과 형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패턴과 트리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과거의 상처나 습관이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필요도 존중합니다. 이는 나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나는 그것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을 포함합니다. 이런 자기 이해와 표현은 사랑의 언어에도 적용됩니다. 게리 체프먼의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식 또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긍정적인 말, 봉사의 행동, 선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신체적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주요 사랑의 언어와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주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들은 파트너가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요 사랑의 언어가 긍정적인 말이라면 그들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과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과 특성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관계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도전과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실수나 갈등을 배움의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며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이나 차이를 근본적인 호환성 문제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결론 짓기 쉬우며 변화나 성장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모든 관계나 문제가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나 심각한 문제로 인해 관계를 제고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모든 관계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고 스스로도 이러한 마인드셋을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의 성공과 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 나은 버전의 자신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 상담가인 존 가트만의 연구는 특히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트만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식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4명의 기수들이라고 불리는 파괴적인 소통 패턴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판, 경멸, 방어, 그리고 스톤워링 대화 차단 또는 감정적 철수를 포함합니다. 비판은 단순한 불만이나 피드백을 넘어 파트너의 성격이나 특성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안 했네라는 불만 대신 너는 항상 책임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비판에 해당합니다. 경멸은 더 심각한 형태의 부정적 소통으로 파트너에 대한 경멸, 비웃음, 냉소 또는 모욕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파트너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방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불만이나 감정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격, 부인 또는 변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한 대화와 이해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톤워링은 감정적으로 대화에서 철수하거나 파트너의 시도를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과도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연결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들이 관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날 때 이는 장기적인 불만족과 분리,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이 아닌 상호 존중, 공감, 그리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가트만은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 요소로 부부 우정의 집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과 존중의 문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 서로를 향한 관심, 그리고 감정적 연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반이 튼튼할 때 부부는 갈등과 어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트만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의 입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작은 친절, 감사, 관심, 그리고 애정의 표현을 통해 관계에 감정적 은행 계좌에 꾸준히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관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지,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친절과 감사를 표현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적 호환성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지 않거나 심지어 결혼 전까지 이 영역에서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친밀감은 건강한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며 이 영역에서의 불일치나 미해결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불만족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호환성은 단순히 빈도나 선호하는 활동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더 근본적으로 친밀감, 취약성, 그리고 신체적 연결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성적 친밀감을 감정적 연결의 중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를 주로 신체적 욕구의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만족과 이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민감한 주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커플은 서로의 필요와 경계를 이해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친밀감은 관계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다양한 삶의 단계는 모두 성적 욕구와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도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의 변화하는 필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외부 지원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넓은 지원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계들은 정서적 지원, 실질적인 도움, 조언, 그리고 관계의 새로운 관점과 균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관계는 관계 내에서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회적 연결을 존중하고 지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커플마다 다른 경계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을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커플은 더 많은 독립성과 별도의 사회적 활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와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지원 시스템은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위기 또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는 커플이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도움에 아이 돌봄,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관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을 때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원은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식사를 준비해 가져다 주었고, 가족들은 아이들을 돌봐주었으며, 더 넓은 커뮤니티는 모금 활동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 부부는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도 더 큰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모가 된 부부에게 있어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이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정서적 지원, 그리고 때로는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모두 관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가족 관계가 완벽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족 내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족 및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사회적 세계가 잘 융합되는지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중요한 관계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안정, 가치관의 일치, 소통 방식, 갈등 해결 능력, 성장에 대한 태도, 친밀감, 그리고 외부 지원 시스템 등 많은 요소들이 장기적인 관계의 성공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완벽한 파트너나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가치와 필요에 있어서의 호환성,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자신의 직관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뭔가 불편함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몇 가지 명백한 차이나 도전에도 불구하고 깊은 연결감과 옳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감정이나 직관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관과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비판적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나 미해결된 문제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과 진정한 경고,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깊이 탐색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불편함이 진정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도 더 넓은 관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패턴이나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며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배우자 선택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외부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조언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 필요, 그리고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용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떠나는 또는 전통적인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선택을 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와 진실성은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단계와 변화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거치는 몇 가지 공통적인 단계를 식별했습니다. 이는 초기의 열정과 이상화 흔히 허니문 단계라고 불림, 현실과 차이점에 직면하는 과정, 갈등과 협상의 시기, 그리고 깊은 수용과 헌신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의 강렬한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때 이것이 반드시 사랑의 부재나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는 더 깊고 성숙한 연결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정확히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각 관계는 고유한 리듬과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함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여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안정부터 가치관의 일치, 소통 방식, 갈등 해결 능력, 성장에 대한 태도, 친밀감, 그리고 지원 시스템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닌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헌신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자기 이해와 성찰, 열린 소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지속적인 존중과 배려가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충만한 관계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관계와 자기 성장에 관한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